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신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아시죠? 네, 이름을 압니다. 네, 임마누엘 칸트가 다음과 같이 행복의 조건을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 난 3번이 안 되네. 아, 그렇군요. 항상 3번이 부정적이신 네. 분이 많죠. 네. 아, 3번이 안 됩니다. 앞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네네. 칸트의 행복론을 읽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알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학 입학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오늘은 장광원 교육 컨설턴트를 모시고 대학 선택 가이드와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같이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찌찌뽕 하시죠? 예, 예. 아, 선생님 저 요즘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는 이제 27년이랑 18년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못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17년 대입 전형에 대해서 오늘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고입했으니까 네. 오늘 이번 시간은 대입 짧게 그러니까 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지난주에 대교육 선생님들이 나와서 방송해 주신 게 있으시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요 핵심 사항은 이제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되고 있다. 네, 이제 학교 구조 조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시 모집 선발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음. 수시에서 70%. 네, 고대 같은 경우도 70%를 뽑기로 했죠. 이미 뭐 서울대는 수시에서 80%를 뽑고 있죠. 그리고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뽑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네. 뽑는 게 이제 거의 정착화되어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전형 모집 인원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고 네. 하면 네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분은 그것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 가신 분 있어요. 네. 정말로. 맞습니다. 예. 아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네. 농어촌 특별 전형을 합격하기 위해서 뭐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는 분이세요? 그분 좋으신 분이세요?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논술 적성고사 시행 대학 수가 감소하고 있다. 네네. 예, 교육부에서 이제 좀 축소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논술 같은 경우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좀 그렇죠.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 중심으로 네. 교과서에서만 나온다라고 이제 그런 했으면 얘기를 했었죠. 좋겠다. 네네. 그래서 네네. 논술하고 적성고사 시행 대학 수하고 인원은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한국사가 필수. 한국사가 네. 그래서 시험 무조건 응시 해주셔야 됩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분들은 네. 네. 그렇게 이제 주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에 따른 이제 대입 전략이 달라지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뭔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갖고 계신 경력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국내 상위 15개 대학 안에 들죠. 건대 입학사정관을 하셨는데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거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선발하나 현실의 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거를 듣고 싶어서 선생님 모셨습니다. 오늘 하면 솔직하게 입학사정 그러니까 보통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어난다라는 기사나 그리고 뭐 발표는 이제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뽑는지 그러니까 어떤 블로그에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아침보다 오후에 면접을 보면 더 잘 붙어요라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 솔직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그러니까 학교 외에 수상 경력은 쓰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네. 썼는데 붙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교육부나 대학교에서 발표를 하지만 이런 뭐
이게 솔직히 사실 확인은 안 되는 블로그 정보긴 그렇죠, 한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상위 15개 대학 내에서 입학사정관을 하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말 좀 입학사정관님을 경험을 하신 분으로서 좀 편하게 네, 잠깐 물 한 모금 드셨는데 긴장하지 마십시오. 네. 좀 말씀을 학생부 종합전형에 네, 대해서 좀 사건 25시 출연하는 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학부모님들이 너무 원하시는 정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고 하셔가지고 네네. 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취지가 네. 학업 능력 플러스 그 사람의 발전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인성을 네. 보겠다는 게 취지인 음. 거고 그러면 준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이걸 평가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평가는 보통 사정관이 2분이나 3분이서 하는데 예. 3분 할 경우는 교수님이 2분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이력서래. 그 자기소개서 원서가, 학생부 예, 원서가 들어오면 그걸 네. 3분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걸? 그렇죠. 아니요. 그건 전공마다 다르죠. 아, 전공마다 다르요. 네, 그럼요. 네네. 그래서 뭐 제가 건국대 경영학과를 지원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수님 2분에 전임 사정관 1분, 그러니까 3분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각 과마다. 네, 그렇죠. 이제 각 과마다. 각 과마다 네. 전문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네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평가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아 누가 이거를 평가를 하는가 했을 때, 엄청 궁금하죠. 그렇죠. 그거. 교수님 2분과 사정관 1분, 아니면 교수님 1분, 사정관 1분 정도가 네. 보통인데, 그래서 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죠. 입장을 바꿔서 네. 교수님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을까?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사위 뽑는 눈으로 본다고, 다 의심하면서 본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원서를 다 의심한대요. 뻥이다 이건. 근데 장인어른 사이를 왜 의심하죠? 네네. 이제 그럴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눈으로 봅니다. 아. 왜냐하면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수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똑똑한 학생. 그래야지 이제 뭐 취업도 잘 되고. 네, 그리고 대학의 수업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음. 제가 예전에 모 대학, 우리가 모두 가고 싶어하는 네. S대학 S대 사정관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정관님, 이 S대는 뭘 기준으로 학생을 뽑습니까? 그 S대 사정관님이 S대, 네. 하시는 말씀이 지식 없는 창조는 없습니다. 학업 능력이 뒷받침돼 줘야 된다는 거죠. 학업 능력이. 네, 그러니까 결국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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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대학에 와서 수업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제일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성적이 좀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갖고 계신 오해인데, 지금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아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공부 잘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네, 꼭 아니다라기보다는 네, 두 개 다 필요하다. 그렇죠. 네, 학업 능력 플러스 그리고 전공 적합성인 거죠. 전공 적합성은 뭐냐면, 저는 철학과 교수님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떤 학생은 철학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고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성적은 똑같아요. 근데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대학 보고 왔어. 네, 대학 보고 온 거예요. 어. 그러면은 우리 사회자님은 네. 철학과 교수님이에요. 자기 네. 제자를 뽑아야 돼. 네. 누구를 보겠습니까? 아유, 아웃이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 보고 와서 그 실망도 할 거고 음.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학생은 또 그런 가르치는- 학생들이 또 입학을 하게 되면 학급 분위기도 많이 해치게 그렇죠. 되고요. 가르치는 즐거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오프닝 할 때 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제가 학생한테 면접할 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임마누엘 칸트가 누구냐? 네. 철학과의 경우 면접할 때 근데 한 친구는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다른 친구는 처음 듣는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수님 입장에서 철학에 조예가 있고 철학을 좋아하는 친구를 뽑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특목고나 이런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 중학교 때부터 그 수시를 준비했던 것처럼 고등학교에 어떤 수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고등학교 학교 때부터 그런 것에 대한 전문 관심이나 충분한 지식을 쌓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대학 그과를 합격하기 위해서 꼭 준비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입시에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뭘 하고 뭘 하면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을까 그렇죠. 그런 거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또 좋은 전형입니다 이게. 아. 예전에는 저희도 똑같았지만 우리의 진로는 수능 성적, 그렇죠. 내신 성적이 네. 정해줬죠. 네. 네네네. 네, 그랬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그걸 합격하려면 공부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철학과도 준비하고 다른 과도 여러 개를 다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대도 준비하고 경영대도 다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촉진시킬 수 있어 진로를. 아. 그럼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무슨 과를 갈까? 그럼 그냥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유를 다 따져보죠. 네. 그리고 답변도 할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그걸 인정해주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그게 또 학생부 기록으로도 남아 있고, 네, 그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기록뿐만 아니라 정말 그래요를 증명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면접에서도 되나요? 면접에서도 15분이 짧은 것 같지만 상당히 깁니다. 정말 길어요. 15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뭐 몇 마디 던져보시면 교수님들 그리고 다 아시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교 교수님과 맞다 앉았는데 긴장 안 할 수 15분이 굉장히 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면접 보기 한 1시간 전부터 네. 복도에 앉아 있거나 대기실에 앉아 있거든요. 그 사진 네. 본 적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엄숙합니다. 네. 어떤 느낌이냐면 네네. 거의 그 면접 보듯이요. 정말 아. 정말 이건 솔직히 근데 솔직히 회사 면접보다 입시보다 더 긴장될 것 긴장되지. 같아요. 그럼요. 우리는 성인인데도 긴장되는데 예. 그 고등학생들이 그렇죠. 그런 경험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실력을 연마한 네. 친구들은 질문하면 할수록 자기 실력을 더 드러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뭐 경영학 체계에서 이제 본 경우가 있는데 뭐 결제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이제 대기업에 있는 이제 인사과에 계신 분이 이제 했던 얘기인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7-80%는 입사가 결정난다라고 이제 하신 적이 있어요. 입학사정관님 입장에서는 아니, 뭐 보는- 비슷하게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뭐 걸음걸이나 눈빛을 보고 아는 거예요? 네, 7-80%는 그때 결정이 난대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앉아 계셨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서류 보고 면접 보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던지고 생각을 묻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입학사정관님 하셨으니까 보통 이제 학생부를 쓸 때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페이크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써주는 선생님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정말 한 줄 써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추천서를.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하시면서 좀 어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추천서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에 추천서를 받는 대학도 있고 그렇죠. 받지 않는 대학도 있고 예. 추천서를 받아보면은 저는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적극 추천. 선생님의 그 열정과 애정이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이 제자를 엄청 사랑하고 실력이 있다. 그게 느껴지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무난한 추천서. 품행이 단단하면서 학업 태도가 좋다. 이런 부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떨어뜨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네. 추천서를 써주시면서. 네. 이런 추천서 있어요.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하고 싶어요. 네, 읽어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학업 능력만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으시다면 이 학생을 뽑으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선생님. 엄청 무섭죠. 예. 네. 와. 그러면 이제 그 친구의 어떤 인성이나 품행이나 학교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안 주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네. 또 종합적으로 판단할 네,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죠. 얘는 뛰어난데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근데 그걸 우리가 3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적극 추천, 네. 일반적인 추천, 그리고 얘는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봤을 때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떨어뜨려 달라고 추천 써주시는 그 학생들은요. 입학에 아무래도 좀 근데- 마이너스적인 게 많지 근데 않을까요? 확인하셨을 것 같긴 해요. 정말 이게 좀 그럼요. 이렇게 학교마다 이렇게 보내는 근데 좋은 이미지를 줄 리는 그렇죠. 없죠. 그렇다고 꼭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래서 평소에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제가 선생님한테 그래서 여쭤봤어요. 네. 어떤 학생이 가장 음. 좋은 학생입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일게요. 네, 제가 네네. 직접 여쭤봤어요. 예, 예. 그래야지 거기 맞춰서 또 네. 좋은 또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음. 하나는 수업 열심히 듣는 학생, 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네. 열심히 듣는 학생 있잖아요. 아, 수업 태도가 좋은. 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성이 좋은 학생. 아. 어떻게 연예계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연예계는 이게 선후배 시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궁금한 게 많은 게 요즘 연예인들이 스타 위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성으로 가면서 어떤 선후배로서의 그 규율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무너지기도 했어요. 왜냐면 모든 시스템이 스타 위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 뭐 어떤 인사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뭐 그분들도 한다고는 하는데 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네. 좋은 선생님들의 어떤 좋은 추천서를 위해서는 아이들의 어떤 수업 태도라든지 인사성 그렇죠. 이 그게 또 정말 제일 기본적인 살면서도 인성이 될 수 그러니까 있겠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인사를 잘해야 성공한다 뭐 이런 책도 표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그 큰 기획사나 이런 아이돌 그룹도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인사예요. 무조건 보면 사람들한테 인사해요.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워낙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나 봐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시면 다시 연예계를 잠깐 벗어나 그렇죠. 교육 쪽으로 돌아오면 이제 다시 진해제로 돌아왔었는데. 그러면 저 그런 서류들을 보시면 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시나요? 아, 어떠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 저희가 끝까지 밝혀내려고 네. 네. 서류도 보고, 그러니까 네. 학교 생활기록부도 보고 자기소개서도 네. 꼼꼼히 보죠. 네.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학교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 되게 화려한 내용이 많아요. 교내 수상 기억 막 엄청 네, 많고 이런 거 많고 막 내용도 뭐 엄청나게 많아요. 동아리 활동 막 그럴 때는 가끔 그 학교에 지원한 모든 학생 거를 다 띄워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뭐 A A 고등학교 학생 거를 다 띄워 보는 거죠. 그럼 실제로 상 받은 게 겹치는 학생들도 있어요? 상 겹치는 것도 있지만 내용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다 대동소이. 똑같아. 좋게 컨트롤 C 컨트롤 V 쫙 해줘가지고 다 똑같아요. 컨트롤 V요. 예. 다 받은 거네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다 좋게 무조건 써준 거지.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 다 아주 우수한 폼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때려서 넣어준 거죠. 그럼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 평가한다 보면은 영어가 5등급이야. 음. 1등급에서 9등급 중에서 5등급이면 중간 정도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아주 뛰어나다고 막 글을 써놨어요. 그 같은 경우 앞뒤가 안 맞다. 사정관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만 먹고 그것만 평가하는 사람들인데 음. 학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은 그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져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생각에는 기본은 지켜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교 생활비로 잘 쓰여지기 위해서는 일단 학생이 자기 꿈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감안해서 글을 써줄 수가 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내가 꿈이 어필을 해야겠네요. 없으니까 내가 무슨 꿈이 있는지. 내가 꿈이 없으니까 선생님도 이 장점이나 뭐 하고 싶은 걸 써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꿈을 정해야 되고 그 꿈을 정했으면은 선생님한테 어필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들은 한 학생만 해도 3, 40명 되고 다른 수업까지 하기 때문에 거의 뭐 100명, 200명 되거든요. 진짜 힘드시다 그러더라고 선생님들. 네. 쓰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건 꿈을 찾고 어필하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인사 열심히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자. 그리고 선생님들께 요청드리는 거는 아이들의 꿈이 뭔지 그리고 애들의 장점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감안하면서 글을 써주시면 얘만의 독특한 특성을 드러낼 수가 있죠. 저 친구는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저처럼 그런 경영적인 측면 그런 감각이 뛰어나다 이런 걸 써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기계 조립을 하는 걸 좋아한다 그렇게 써줄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만 써도 도움이 되는군요. 그럼요. 그런 게 되려면 진로에 대해서 해야 되고 선생님은 얘 진로 파악하는 것 플러스 얘 장점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냥 학교 생활 3년에 대한 기록만 갖고 뽑는 게 아니라 진로와 연결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예. 물론 기록은 이게 됐을 때 진정성 있게 기록이 되니까 그게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시면 이제 또 제가 들은 것 중에 이제 올해 2017년부터 18년까지 이제 대입 같은 경우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일부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자 시간에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어떤 교실이 조금 이렇게 오해가 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이제 자제분으로도 어머님들께 어떻게 붙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런 방법이 아니야. 뭐 너희들의 꿈을 찾아야지 다는 방법이야라고 했을 때 좀 어떻게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제가 그 대입 지원 전략에 대한 큰 틀을 네.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고3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이 뭔지. 네. 좀 늦지 않았나요, 근데? 아유 안 늦었죠. 대부분 늦다고 얘기하셔. 아닙니다. 어.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 그 사람한테 가장 빠른 거니까. 지금이 그 사람이 네. 가장 빠른 거다. 늦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네, 늦지 그 않았어요. 이제 수능을 3개월 앞둔 학생도 가르쳤었어요. 그 친구도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르게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오릅니다. 그래서 합격했네요. 네. 아, 그 3개월 친구는 만에. 그 친구는 결과적으로 재수를 했어요. 네. 왜냐면 나는 포기했었는데 네. 성적이 오르네 해가지고 1년 더 공부하면 훨씬 더 좋은 대학 가겠다 아. 해가지고 재수했어요. 요점은 뭐냐? 지금부터 해도 대학 5개에서 10개 이상 올릴 수 있어요. 등급을요. 아니요. 대학의 숫자를. 대학의 숫자를. 그렇죠. 네. 경기권 갈 등급은 대학을 끝났고 이제 네, 네. 경기권 대학 갈 걸 인서울로 갈 수도 있고 물론 등급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막 5등급까지 오른 친구는 많지 않지만 그렇죠. 네네. 1, 2등급은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등급 간 점수 차가 많이 나지 않아요. 특히 1등급, 2등급, 3등급 내에서는 네. 두 문제, 세 문제 더 맞추면은 3등급에서 1등급까지. 2등급, 1등급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포기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고3 때는 이 모든 거를 다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음.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수시에서 유리할지 정시에서 유리할지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할지 교과전형이 유리할지 논술전형이 유리할지 적성이 유리할지 그런 거를 딱 해가지고 잡아야 돼요. 선생님이랑 상의하면 될까요, 그런 걸? 아니면 자기가 찾아야 되나요? 고3입니다. 아, 예. 고3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일단은- 고3 학생들이 다 선생님 전화 드릴 순 없고. 네. 제가 일정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 그렇지만- 학교마다 진로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죠. 네. 학교마다 진학 부장 선생님이 계세요. 음.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주십시오. 진학 부장 선생님도 엄청 바쁘실 거예요. 엄청 그렇죠. 바쁘시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의 학교 생활 기록부와 음. 모의고사 성적표 음. 3년치 거 음. 넣고 편지 한 장을 쓰시면 됩니다. 네. 대학 가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자필로 쓰기 대학을 좋겠죠? 네. 자필로 써야죠, 당연히. 자필로. 네,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S실이라고 네. 서울대를 보내는 정예 소수반이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정의로운 소수반이네 정말. 네. 학교마다 있죠 다 저희 때는.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성적이 부족해가지고 네네. 제가 어떻게 들어갔냐? 편지 2장 썼습니다. 입학부장님께. 네. 음. 담당 S실 담당 선생님께. 예. 지금은 그분이 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는데 지금도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데 구구절절한 공책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뜯어가지고 음. 제가 자필로 2장. 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뭐 분무기 뿌려서 눈물 흔적 만드셨나요? 아, 드라마 많이 보셨는데. 그러니까요. 꼬깃꼬깃 적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정성을 딱 보이면 정성인 거죠 정성. 진학부장 선생님이 밤을 새서라도 주말에 나오라 해서도 맞아, 해주실 맞아. 겁니다.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아, 두 번째는 담임 선생님. 네. 네. 담임 선생님이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요즘에는 시도교육청에서도 해주고 한국대학교협의회에서도 음. EBS에서도 온라인 상담을 해줘요. 전화 상담도 예. 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 네. 그러면 그때 네. 마지막 카드로서 저에게 네. 연락을 주시면 돼요. 아, 안 직접 이렇게 됐을 상담까지 해주신다 하니. 네. 아, 네. 그래서 자신한테 유리한 전형을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목표 대학을 10개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선정 해가지고 그 대학의 모집 요강을 다 봐야 돼요. 스스로. 그렇죠. 음. 그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에 가면은 작년 입시 결과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를 기준했었을 때 10개 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같은 뭐 가고 싶은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경영학과라면 네, 경영이면 예. 10개. 네, 그런 게 딱 해가지고 음. 거기에 대학마다 전형이 여러 개니까 네. 유리한 거를 딱 선택을 해갖고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면은 대학을 몇 개 높일 수가 있어요. 아. 그거를 지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입시라든지 이제 진학 진로 쪽 선생님들과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고 이제 지금 뭔가 준비하기엔
고3은 좀 늦지 않았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희망을 저희가 주셔가지고 오늘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고3도 늦지 않았다고 하는데 고1 늦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부터 하시면 예, 됩니다. 늦지 네. 않으시고 그럼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네.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이 있는데 대학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저희 진로 레시피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예,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네. 저도 3회에 걸쳐서 네.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예. 또 학습 방법이나 네, 네, 또 네. 다양한 건 주제로 아, 예. 얘기를 나누고 아,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까지 저 장광원 교육 컨설턴트를 모시고 진로 랩시를 진행해 봤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했습니다. 대입 멀리서 보면 어렵고 가까이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볼 수 있는 위치에 가도록 저희 진로 레시피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